네, 시장에서 돋보이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목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면 수소 이슈 그리고 폴더블도 강하고요. 하지만 게임 쪽은 또 약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을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앞서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백신 쇼티지 여전히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재개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별로 이렇게 언론에 잘 나오진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팩트상으로 체크해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요 제조를 주로 담당하는 제조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은 일부 지역 지금 좀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확진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백신 쇼티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계속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어떤 백신의 어떤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네. 부스트샷을 앞당김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쇼티지가 계속 이제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WH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좀 백신의 부스트샷 그 시기를 좀 늦춰달라. 그래야 다른 나라도 백신을 공급받으면서 좀 코로나 상황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부스트샷을 이제 결정을 해버렸죠. 또 한 가지 더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원래는 2차 접종까지 맞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의 시기를 한 8개월 이후 정도로 지금 기간을 잡아놓은 네. 상태인데, 그걸 좀 더 빨리 앞당겼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2차 접종 이후에. 우리나라도 6개월 정도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하더라고요. 6개월이고,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네. 지금 기존에 접종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부스터샷을 맞음으로 인해서 백신이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달 보면은 화이자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유로 지역에 25% 가격 인상했고요. 화이자 같은 게 25% 가격 인상했고요. 모더나는 10% 가격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라든지 그 외 남미 지역은 백신을 구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서 지금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백신 개발업체뿐만이 아니라 CMO,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CMO 캐파 기준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을 여전히 좀 좋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어떤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네. 백신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계속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는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급권을 상대적으로 쥐고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요? 네네. 네, 녹십자가 사실 얀센 백신 위탁 생산 얘기도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녹십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녹십자 작년 말 그리고 네. 올해 초에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0월에 세피와 그 백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5억 도즈 정도의 백신 계약을 체결을 했고, 네네. 이 세피라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 백신을 모아서 대규모로 모아서 그 저소득 국가나 어떤 제3국에 먼저 백신을 네. 이제는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국제연합 기구고요. 그래서 한 5억 도즈 정도의 이제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향후에 나올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그 백신을 CMO를 양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된 건데,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지금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한 녹십자 본업을 띄고 말씀드리면 한 3억 도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영업이익을 한 1,500억 정도로 지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십자 그 목표가가 한 50만 원 후반대, 59만 원까지 나온 그런 그 네.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지연이 됐죠. 왜냐하면 세피에서 지금 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세피가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맞습니다. 네네. 예. 주로 이제는 저소득 국가 제3국에다 이제 백신을 공급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
자기들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피랑 계약했는데 왜 백신 본계약이 안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는데 네. 지금 세피가 올해 백신 수급을 지금 공급하기로 지금 예측한 수요가 한 20억 도즈가 됩니다. 근데 세피 자체에서도 지금 1억 도즈 이하로 왜냐면 이제 공급을 못 갔기 네.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제 직면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얀센 관련된 네.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도 그 종편 뉴스에도 이제 얀센 관련돼서 녹십자가 직접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사실 무근이라고 할 텐데 확정된 사항이 한 없다. 달 후에 다시 공시. 예, 맞습니다. 약간 좀 여운이 있죠. 근데 예. 이 그 다른 타 업체의 어떤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월에 모더나랑. 맞습니다. 그때도 그 모더나 관련된 그 이슈가 언론에 먼저 나왔고 맞아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계약을 맞습니다. 체결했죠. 예, 예.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확정돼서 8월에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생산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유추해서 뭐 된다 안 된다의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팩트에만 우리가 만약에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녹십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백신 생산 캐파는 한 7억에서 8억 도즈가 됩니다. 이거를 뭐 2교대에서 3교대까지 풀 캐파로 돌린다고 하면은 네. 20억 도즈까지 지금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팩트는 또 하나 두 번째 팩트는 네. 세피에서 받은 계약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년 22년 5월까지 그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백신 수급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계약의 본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작년에 녹십자가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였고요. 네. 만약에 3억 도즈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략 편하게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1억 도즈당 500억의 영업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3억 도즈에서 4억 도즈의 어떤 이런 계약건들이 체결된다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엄청나죠. 근데 작년 연말에 올해 초에 워낙 그런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네. 계약이 안 나와서 이제 그렇죠.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이 봤죠. 너무 힘들어요. 예. 예,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셨죠.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팩트는 뭐냐면 백신 쇼티지에 대한 거. 지금 글로벌리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개발 개수가 한 130개 정도가 되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게 13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삼상 완료된 게 30개, 그리고 긴급 승인 받은 게 11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CMO 시설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 쇼티지입니다. CMO 시설 자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얀센이다, 모더나다 이런 계약권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하신다기보다도 백신 수급, 글로벌 백신 수급이라든지 백신 개발 현황을 봤을 때 녹십자처럼 대규모로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우선 CMO를 갖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가 굳이 뭐 모더나라든지 얀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와 다른 백신 계약을 맺었을 때 그만큼의 우리가 어떤 목십자의 성장의 그로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글로벌 백신 현황 수급의 현황을 본다고 했을 때 녹십자는 지금부터 사서 기다리시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백신의 계약건이 분명히 체결될 수가 있겠다. 물론 녹십자에서 최근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얀센 건도 뭐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스푸트니크 V 백신 그게 이제 예방률이 90%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CMO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러시아 백신도 녹십자가 네.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수요는 정말 넘칩니다. 근데 공급할 수 있는 CMO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될 거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제 어느 정도 네. 그 캐파 기준으로 이런 큰 대규모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녹십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뭐 모더나 거를 이제 9월부터 생산할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노바백스 거 이제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쪽은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캐파 기준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팩트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녹십자 굳이 뭐 지금 단기적으로 어디랑 계약 체결한대 안 한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팩트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계약 체결권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3억 도즈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0억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그런 그림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저도 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목표가는 한 1차 목표가는 한 47만 원 정도 잡고 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정도를 보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보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뭐 경구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좀 하반기 들어서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전반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떠세요? 바이오 주식, 그러니까 꼭 백신과 치료제를 제외한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은 하반기에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올해 상반기, 올해 중반기까지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 분명히 우리가 이제 9월이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면 우리나라는 항상 고질적으로 양도 차익 이슈 계속 얘기가 그쵸. 나올 수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던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0억 이내로 줄이기 위한 양도 차익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의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어떤 시장 수급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꼭 백신과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약 관련된 바이오 주식들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어제 같은 경우는 HLB가 다들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27%까지 맞습니다. 갔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HLB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네.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그만큼 바이오주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급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백신이나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하반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1월에는 또 JP모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JP모건은 제 예상으로는 헬스케어. 네.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네. 올해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네. 바이오 주식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물론 사놓고 기다리는 좀 지루함이 있지만 지금부터 좀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좋은 종목들을 좀 공부해서 좀 사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를 봐야 네, 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유망주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